안녕하세요, 부자선생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날에 중요한 보도자료가 나왔죠. 바로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흡하지만 제가 이제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한 영상도 조금씩 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 문체부 이렇게 같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여기 좀 나름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이제 보도자료에서 핵심은 결국은 기존 구도심을 건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 정권은 어떻게 했나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신도시, 이제 뭐 3기 신도시 이런 것처럼 신도시를 여기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구도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도심의 쇠퇴 현상으로 인해서 도시 내에서도 양극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대해서도 도심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아직 여기 보시면 사실 뭐 지금 뭐 규제 개선으로 인해서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이 부분이 저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 최근 뭐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뭐 규제 개선 뭐 확인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뭐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렇게 뭐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이제 그만큼 신경을 못 썼다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소규모 단독 연립주택들은 소외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주 핵심이 바로 이 소규모 단독과 연립주택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로서는 지금 주택 공급이 급하거든요.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지정도 막 하잖아요. 서울에도 하잖아요.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규모 정비사업 신통기획이라든지 뭐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물론 이건 이제 재개발은 아니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울시는 지정을 많이 함으로써 조금 이제 활발하게 물꼬리를 터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그리고 뭐죠 공사비 급등 이런 이슈 때문에 추가 분담금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제 보시다시피 소규모 단독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건드림으로써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비가 어려운 소규모 단독 연립주택들은 그동안 소외가 되어 있었다. 소외라고 표현되겠지만 솔직하게 정부가 그만큼 급하다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1단계로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독 연립주택들의 정비가 통해 가지고 이제 신축 가구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부로서도 이제 정부는 결국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주택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실적이에요. 설령 실제로 공급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몇만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수치가 결국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끌을 해서라도 신축 공급을 했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핵심 계속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기존 구도심 상권도 활력이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는 구도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구도심 내에서도 문화예술 이런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도심에서 일을 하고 각자 밤에는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결국은 문화예술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의아했어요. 왜 국토부 그리고 문체부, 보시다시피 아까 제목이 뭐였죠? 도시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이라고 했잖아요. 왜 같이 관계부처를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직주락입니다. 직은 뭔가요? 직장, 일자리죠. 직, 일자리입니다. 주, 이제 거주지, 그러니까 거주지,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락,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예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직주락, 이것을 통해 가지고 도시 활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속 결론적으로는 지금 3대 혁신까지 나왔거든요. 노후 도시 공간, 그리고 뭐 서민층의 거주 비용 경감, 그리고 뭐 문화예술로 도시 북극 제고. 이거 모두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결국은 구도심, 활력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 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후 주청 주거지, 노후 저층 주거지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또 뭐 새로운 또 명칭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뉴 빌리지 사업 도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결국 여기 뭐라 되어 있나요? 아파트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수준. 그럼 결론이 뭔가요? 지금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는 아니죠. 결국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주거환경 갖춘, 그리고 또 부담 가능한 주택. 솔직히 부담 가능한 주택이 뭘까요? 여기서는 뭐 어포더블 하우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포더블에 대한 또 정의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저렴한 것도 아니고 부담 가능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단어가 애매모호하다라고 할까요? 보시면 아파트 수준, 아파트는 결국 아닌 거고, 또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부담 가능한 주택, 이것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마을 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을 노후주거지 개선 사업으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서울시가 21년도 6월에 보도자료를 발표했거든요. 발표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2세대 도시재생을 언급했었습니다. 일단 서울시만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전 서울시장은 이제 도시재생을 보존에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도시재생을 기존의 개발, 정비와 보존의 균형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존에 너무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개발, 정비에도 초점을 맞추겠다고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무려 21년 6월,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21년 6월에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최근 활성화 지역에 보시면 모아타운이 많이 지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럼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도 이제 보존에 초점을 맞추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골목길 뭐 꾸미는 거랑 뭐 백화마을 꾸미기, 뭐 지붕 개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재편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말했던 2세대 도시 재생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던 것을 전국에 실천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시다시피 계속 소규모 정비, 개별 주택의 재건축을 말합니다. 기존에 사실 재건축이라면 뭔가요? 과거에는 재건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단독 주택 재건축이 있었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말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별주택을 아무리 허들을 낮춰주려고 해도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너무 부동산 시장이 얼어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소규모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별주택 재건축을 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게 뭔가요? 결국은 여기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물론 좋습니다. 사람들도 다 아파트를 원하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공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패스트 트랙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걸리는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일정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별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이해관계가 덜 얽혀 있고 추진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알 수 있죠. 국비로 여기 보시면 개별주택 재건축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넣어서 돈을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줄 테니까 주택을 공급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반시설이라 하면 저희 대부분 알겠죠.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이제 이런 기반시설을 깔아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 여기서도 다세대 주택 자금 나와 있잖아요. 기금융자에서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랑 다세대 주택 자금이 나와 있는데 결국 여기 보시면 다세대 주택 건설 자금 그러니까 빌라를 지어라는 것입니다. 빌라를 지어라 이렇게 이런 지금 빌라를 지어라 이렇게 지금 정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축 세대 규모별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뭐 C4 미만일 때는 우리가 지금 CCTV라든지 주차장은 지어줄게. 그래서 뭐 100호가 초과하면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주민운동시설 이런 복지관도 같이 지을 테니까 많이 지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도 이제 빌라를 공급해라 제발. 약간 이런 저는 뉘앙스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 자율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업 유형으로는 정비연계형이라든지 도시재생형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소규모 주택 관리지역 대상 그리고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실 이 부분도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이 용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내에 편의시설을 넣겠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정비사업을 할 때 편의시설을 넣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편의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나온 개념이고 이러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든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런 개념들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정비 수요가 높지만 결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럼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블록별 정비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 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의 여기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굳이 관여를 안 하더라도 주민들 알아서 민간에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건축이 안 되면 개량이라도 해라 이거죠. 개량, 건축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뭐 LH랑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나왔던 개념들은 보시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여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관리 정비 관리 지역이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자여서 강력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관리 계획이 승인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여기도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란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개량,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43조의 4를 보시면 특례 부분이 나오거든요. 특례. 이 특례. 혜택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겁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이미 여기 법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LH 이렇게 보면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LH 보시면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짜집기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관리지역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건축규제 완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용적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특례, 뭐 채광 1조 이각거리 완화, 동가 채소거리 완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아까 여기서는 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23년 5월에 나왔던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지에 기존 주택수에서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36세대 미만, 그리고 단독 플러스 다세대는 36층 미만, 이때만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해당할 때만 엔드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면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가주정은 면적에 그 제한이 있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죠. 건축규제 완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나와있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지 빈집 밀집 구역,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및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 건축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23년 5월에 설명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뭐 임대주택 건설 시 최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시켜 주겠고, 충수 제한도 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하겠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제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여기도 뭐 용적률 완화, 주민 동의율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좀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 현행에서는 뭐 용적률 완화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서울시 자료라든지 기존 LH 여기서는 뭐 특례를 이미 부여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뭐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해서 이제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형에서도 보시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기존에 존재하던 것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도시재생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서울에도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임장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계속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세대 도시재생을 언급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최근 이제 기존에 마을 가꾸기라든지 골목길 개선 이런 것에서 모아타운 지정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관심 있게 지켜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기존에 주거 정비와 관계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 사업 계속
이것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개발과 정비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인센티브 마찬가지로 뭐 용적률 청수 제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자율주택 정비 사업지가 총 31곳이 있어요. 보시면 이미 사업 완료가 된 곳이 강서구, 뭐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조금 외곽지 위주로 많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제가 한창 동대문구를 열심히 팠던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공부했던 곳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제기동 135-100, 135-304 번지 1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고려대 앞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뭐 과거부터 어느 정도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도 일부 구역에서는 다시 뭐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쪽이거든요. 이걸 한번 로드뷰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여기서는 잘 안 보여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동대문구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성공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22년도와 2021년도 이때 준공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처럼 깔끔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불과 2019년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후화된 여러 주택지를 함께 이제 건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잖아요. 약간 북유럽 느낌이 나죠. 북유럽 느낌이 조금 나눴습니다. 사실 여기 저도 임장 가봤는데 이 주변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사이에서 이 건물이 눈에 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했네요. 뭐 이때도 뭐 신축이 있긴 있었네요. 주변에. 어쨌든 이런 사업을 많이 해라, 이런 게 이제 정부의 의도겠죠. 스스로 이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민간에게 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뭐 또 이제 뭐 좀 살펴볼까요? 이런 거는 조금 제가 좀 마이너해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좀 특이했던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에서는 공공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참여 요인 제고, 이 방안이 저는 조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결국은 저는 좀 희한하지만 지금 이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보시면 개별 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합리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갈로 21년 6월 29일로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좀 생각나는 게 없나요? 저는 바로 신통기획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뭐 물론 24년도부터는 바뀐다고 했지만 기존에는 이제 22년도 1월 2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가지고 이 이후로 이제 신축 조기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러한 너무 빠른 신도기획의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이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그 원인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저는 이상하게 이 부분을 보고 이 신통기획이 일괄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물론 이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당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규제, 투기 억제를 위해서라도 조금 과도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만들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참여 유인,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주택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권리 산정 기준일이 개별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그냥 이 뉘앙스, 정부가 바라보는 이 시야각에서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생각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구도심 상권, 이제 구도심 주거지뿐만 아니라 구도심 상권도 같이 건드려야겠죠. 상권도 건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뭐 주차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아타운,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모아타운 최근 뭐 지정된 것을 보면 명분이 뭔가요? 명분. 결국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이 명분으로 주차장 부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계속 도심,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데 그에 반해서 골목길이 있는 곳들은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주도로 주차 공간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뭐 복합 비율을 완화해주고, 노후주거지 등 구도심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주차 공간 부족,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주거지 정비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해서는 뭐 지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나왔었으니까 이 부분은 컷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